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전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리역용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리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변한 시대에 발맞춰 안 가면요, 진짜 개피봅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비결 중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각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문의하시면 되고요. 디딤샷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306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자 지금 엔화, 금리, 지수, 종목들 할 거 없이 완전히 널뛰기 장세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엔화와 골드.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를 항상 명심하시고요. 이 룰에 벗어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꾸준한 커피 후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덕분에 대산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제가 고려온단 비타민C 올려놨는데요. 이유는 여러분 건강까지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거기 비타민C 타고 들어가셔갖고요. 쿠팡 다른 물품 구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혼조세입니다. 자, 유가 조금 내렸고요. UBS에서 증시 전망을 좀 중립으로 하향을 했다는데, 지금 중립이 아니라 지금 망하게 생긴 거죠. 다른 월가 시각과 대조적이다. 아니요. 지금 세력들은 다 빠졌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폭스콘 예상 우통 실적은 지금 상관이 없다. 관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카고 연원에서 예측 모델이 나왔는데요. 소매 판매가 감소 전망이다. 그럼 결국엔 둔화가 된다는 얘기죠. 침체가 오는 거고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는, 한 달에 한 번씩 소개시켜 드리는데,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글로벌 지오 리스크를 보면 첫 번째가 관세 정책이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영향력도 크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 줄은 것 같지만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자산 가격 조정 발생 가능성 컸죠. 다시 센 반등이 나왔지만 영향력이 크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증거로서 GDP 성장률을 보시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쭉 우리나라까지 보면,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이제 역성장에 들어갔고요. 다 0%대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만 1.6인데 이건 지나봐야 되는 거고. 어때요, 여러분들? 경기가 좋은가요? 경제가 막 살아나나요? 살기가 좋은가요? 전혀 아니올시다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상황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 레거시, 대형 유튜버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참고도 하지 마시고요. 지표를 보세요. 지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가장 큰 이슈는 금리와 물가와 실업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출렁임이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지금 하향세기 때문에 잘 보시고, 중시의 증권시장의 널뛰기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본체가 이렇게 죽고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다. 그래서 그 널뛰기 하는 걸 잠깐 좀 보시면 버핏 지표입니다. 196.4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공정가치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쌍봉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간단합니다. 고점 대비 반이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뭐다? 슐러 P입니다.
이건 역사가 오래됐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얘도 쌍봉이죠. 2021년, 2024년 쌍봉으로 무너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똑같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반인데 중요한 사실은 1929년에 대공황 버블 무시무시하죠. 무려 10년간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닷컴은 20년간의 폭등입니다. 1982년부터 2021년, 1999년까지 82년, 약 20년간. 그 다음에 이번에도 2009년부터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2021년. 얘 같은 경우는 16년인가요? 아니죠. 13년 정도 되겠네요. 13년, 12년. 그래서 여기까지 버블 치면은 5년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쌍봉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역사상 두 번째 버블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문제다. 지금 이쪽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1929년 상황과 관세라든가 거품이라든가 등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서운 일이 지금 곧 벌어질 것이다. 반등을 하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어제도 벌레들이 참 많이 왔는데요. 부안해동하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탐욕에 와 있는데 투자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 상황을 보시면 시장 모멘텀, 극심한 두려움, 주가 강세, 대형주인데 이제 슬슬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주가 폭이죠.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지만 대량 거래는 안 들어온 거다. 뭐가 들어온 거죠? 저평가된 저렴한 주식들만 거래량이 엄청 늘은 거예요. 자, 풋콜 옵션 다시 내려왔고요. 조만간 턴할 겁니다. 뭘로? 풋으로. 그래서 시장 변동성과 그 다음에 채권 상당히 이런 상황으로 가서 채권의 주가 되면서 뭐가 됐다? 탐욕으로 왔다. 그러면 조만간 꺾이겠네요. 탐욕이니까. 탐욕 침체, 그다음에 탐욕 공포, 그죠? 여기도 탐욕 공포, 탐욕 공포. 근데 공포인데 탐욕으로 못 갔고, 관세 영향으로 폭락까지 했죠. 이번에 탐욕으로 갔죠. 이번에 또 꺾이겠네요. 5월달에 꺾이든 6월달에 꺾이든 꺾이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왜? 사이클이 그래요. 탐욕과 공포. 이번에 공포로 가면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공포가 이루어진다. 자, 이더리움입니다. 고점 대비 65% 빠지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코인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80% 빠지고 일시적인 반등, 그 다음에 지금 하락으로 43% 빠졌는데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KBWB 은행입니다. 은행도 폭락과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28%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은행 위기는 터진다. 그 다음에 은행 위기 중에서 특히 지역은행 잘 보셔요. 더 이상 이제 못 가죠. 잠깐 일봉을 보시면 이 고점을 못 넘고 있죠. 자, 살짝 반등 나온 거고요. 그래서 KRE가 왜 위험한데? 요것 때문에 위험해요. 자, 2023년, 2020년, 2009년 이런 상황이고요. 이유는 뭐 때문에? CMBS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상환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걸린 물량이 KRE가 엄청 많아요. 지역은행이. 보세요. 은행도 지금 혼조세죠. 내려가는 놈 올라가는 놈 정신없습니다. 보이시죠? 엄청난 지금 리스크가 터질랑 말랑 아주 그냥 환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롱쟁이들이 왜 망하냐? 왜 망할 수밖에 없냐? 이런 사실들을 몰라요. 뭐만 보기 때문에, 주식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봐야 되는데 골고루가 안 되니까 결국엔 폭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빨리 깨닫고 접근하면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4,000개가 넘는 KR, 지역은행 중에서 1,000개 내지 한 2,000개가 부도가 난다라면 그건 시스템 위기로 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폭락이 온다.
그러면 중소형주 은행주 끝났고 대형주도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 네, 코인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자, 애플 어때요? 못 갔죠? 보이시나요? 예, 예, 35% 대세 하락.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조작. 예, 얘는 고점을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얘도 고점 대비 26%. 자, 엔비디아 어제 4% 올랐네요. 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온 상태인데 과매수 구간 조만간 꺾일 가능성 높고요. 자, 넘는 상황들. 여기 그럼 고점을 넘을 거냐? 153달러. 넘으면 박수 쳐야죠. 예, 이제는 확실한 버블로 가고 있다. 그런데 거래량이 아주 만족할 만한 거래량은 아니다. 네, 지금 대단히 세게 들어왔죠. RSI 이 정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한번 피보나치를 잠깐 좀 보면, 예, 잘 안 보는데, 네, 지금 78% 근처에 와 있네요. 네, 조만간 여기 고점에 걸려서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네요. 자, 그래서 이 추세는 못 벗긴다. 43%. 자, 구글입니다. 마찬가지죠. 3% 올랐지만 겨우 요거다. 보이시죠? 예, 32%. 자, 그 다음에 SMCY 15%. 예, 올랐지만 여기 못 넘죠? 자, 왜 그러냐, 얘는.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느냐. 작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86%가 빠졌어요. 폭락하고 반등 주고 지금 여기도 못 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상패 이슈에다가 휩쓸리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AR님, 얘도 5% 올라왔네요. 네, 그렇지만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반등만 나왔을 뿐이다. 상당히 세게 올라갔지만, 네, 이 전체 무너진 거는 회복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아무존, 네, 얘는 여기서 헤매고 있네요. 네, 보시고요. 33% 메타입니다. 얘도 못 가고 있죠. 네, 34% 테슬라입니다. 4% 예, 훌륭합니다. 예, 세게 반등 나오고요. 거래량 나름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예, 얘도 38% 살짝 넘은 정도. 이 정도는 와야죠. 그죠? 그래야 진정한 반등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대형주는 반등 구간에 있다. 예,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구성 종목 중에 반도체 지수 AMD입니다. 아까 네, 엔비디아 어땠어요? 예, 많이 올랐죠? 상당히 셌습니다. 그죠? 반도체. 좋은 신호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AMD 보면 네, 살짝만 나온 거죠. 반도체. ASML 마찬가지 살짝. 네, 브로드컴. 얘는 많이 올랐네. AI. 얘가 이제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가는, 그죠? 인텔 보겠습니다. 얘는 빠졌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짝 반등. 마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찬가지죠. 다 대세 하락입니다. KLAC. 네, 반등이 세게 좀 나왔을 뿐이에요.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예, KLAC, 예, LXCX. 얘는 되게 세게 올라왔네요. 그죠? 그렇지만 예, 얘도 38%. 자, 대세 하락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보고 넘어가면 추세 바뀌었네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다 봤는데 어때요? 네, 만만하지가 않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가 살아나질 않는데 대세 상승을 외치고 롱을 계속 얘기하는 애들, 롱쟁이들은 사막이란 게 맞죠. 이거를 돌릴 수 있는 힘이, 돈이 없어요. 지금 시중에. 그 다음에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망했습니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예, RSI 49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골고루 안 보면 골로 간다. 예, 골고루 안 보면 골골 하다가 골로 간다. 골골골. 코주부 끝났고요. 채권은 엄청난 변동성, 환율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보시면 LQD, 네, 박스권입니다. 채권.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이힐드 쪽이죠. 하이힐드 쪽에 지금 채권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그러면 10년물 채권인데 지금 어때요? 계속 지금 팔죠. 세력들이. 자, 팔았다 샀다가 연준이 또 팔았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조만간 연준이 세게 개입할 것 같은 뉘앙스가 딱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금리는 10년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연준으로서는. 자, 그래서 국채 3개월물 4.39 상당히 높네요. 2년물 4%가 넘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네. 그다음에 5년물 4.17. 자, 20년물 5%또 넘었네요. 자, 그러면 연준에서 뭔가 성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니면 방치를 하던가, 트럼프 엿 좀 먹어봐라, 트럼프 엿이다 이러면서, 얘도 지금 4.97% 30년물. 자, 그래서 금리 차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널뛰기 합니다. 장기와 단기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10년과 2년, 30년과 5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금리 차가 장기든 중기든 장기든 단기든 올라가죠. 문제가 생겨요. 팬데믹 보이시죠? 네, 팬데믹 올라가는 와중에 한 1%대 정도 오면 문제가 생긴다. 조만간 문제 터질 거예요. 잘 기다려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리먼 닷컴 대부죠. 10년과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팬데믹이 터진 데가 대략 한 6% 정도네요. 얘는 그죠? 6이니까 6이나 5 지금 현재 위치네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크기를 보세요. 요거 역전의 크기 딱 보셨을 때 어때요? 상당히 안 좋죠? 그러면 10년과 3개월을 비교해 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전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 같은 경우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요때. 자, 0.7% 정도 올라올 때가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죠? 맞죠? 0.7% 여기.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옛날 상황을 보시면 이거죠. 1929년과 2008년을 비교한 거고, 어때? 훨씬 크죠? 그러면 현재도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크네요. 한 몇 배가 크죠? 하나, 둘, 한 3배 이상 되네요. 그러면 리먼급의 3배 이상의 터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터져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사력을 다해서 막을까요, 이번에 세력들이? 지금 터질 날만 아마 날 받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엔 700일이 넘어가면서 대공황이 터졌던 거죠.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세력이 개입됐긴 하지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철저히 인식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며칠 764일 정도. 이 무시무시한 폭탄이 되게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계속 널뛰기 하죠. 지금 언제부터? 요거는 뉴스로 나왔죠. 우리나라의 그 차관이라는 더그 베이비가 미국하고 가서 샬라샬라 했죠. 우리 금리, 요거 내릴게. 요때 4월 초에 갔다 4월 달에서 만나서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다시 올라오고 막 정신없죠. 이유는요, 엔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2008년, 1997년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조심하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도 지금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거기에 따른 유로도 널뛰기. 그래서 엔화를 잘 보자. 엔화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어느 방향으로? 하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140엔 붕괴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 널뛰기에 따른 금값도 엄청난 널뛰기가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금에 대한 추세. 얘가 왜 추세를 계속 올라가면서도 조정. 자, 하나 명심할 거, 상승, 이런 상승은 절대 없다. 아시겠죠? 무슨 상승?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벌레들은
이렇게만 가기를 생각을 해요. 예,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네가 틀렸지 내가 맞았지롱 메롱메롱 이렇게 약 올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벌레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제가 살충제를 엄청 뿌렸습니다. 자, 일봉 단기 추세 보겠습니다. 예, 살짝 하락이네요. 조정. 네, 금의 일봉에서 조정. 그럼 어디까지 갈 건데 심지어는 30 밑으로 들어갔다 올 수가 있다. 자, 그건 뭐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한 3,000선까지. 3,000달러. 아시겠죠? 여기 저점 보이시죠? 3,000달러. 그러면 지금은요, 대단한 중요한 지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51선입니다. 예, 3,160. 네, 정확하게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고전에 그랬고요.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잘 보시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자, 주봉은요, 예,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살짝 조정을 주는 정도고요. 만약에 내려오면요, 예, 3,000선. 여기 양봉의 하단이 3,000입니다. 다시 요거 양봉의 하단.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캔들 공부입니다. 지지와 저항에서 자, 보시면 네. 그래서 구간을 몇 개로 나눈다.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그러면 1, 2, 3구간에 있으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주가가 지금 2구간 들어왔죠. 1구간에 있다가. 그 다음에 3구간 있으면 네, 하락보다는 상승이 좀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4구간 있으면요. 네, 하락이 세게 옵니다. 쉽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할 때 그러면 하락할 때도 비슷합니다. 잘 보시고 돌파할 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공부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주봉에서는 살짝 조정. 월봉입니다. 내려올 생각 없는데요. 내려올 생각이 없다고요. 예.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한다고요. 예,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까불지 말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은입니다. 은도 엄청난 널뛰기 보이시죠? 그런데 은은 한 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 자 4거래일 만에 살짝 조정이 줬는데 이건 진짜 쉬는 겁니다.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RSI 52. 자, NDQ, SPX 자 7월 고점 못 넘고 있고요. NDQ, DJI 자 NDQ, RUT 마찬가지죠. 넘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초긴장 하세요. 네. 파동상으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B파동이거든요. C파동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PO입니다. 유동성. 예, 세게 올라왔지만 여기까지 갈까요? 갈 수도 있지만 좀 더 기다려보자. 유동성은 지금 네,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DR 호튼 하락하고 있죠. 오늘 3% 넘게 빠졌네요. 부동산입니다. 예, 주택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인데요. 자, 여기 세 개 모여 있죠. 캔들. 자,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세 개 못 가고 있죠. 이거 주식 가는 건가요? 안 가는 건데요. 이틀 더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러셀 2000 고점 대비 30% 빠지고 반동이 나온 상태. 대략 한 50% 반동을 줬는데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자, 그 다음에 VXN. 자, 나스닥 변동성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 캔들 3개 보이시죠? 요거를 트라이스타라고 합니다. 예, 저점에서 단기 저점에서 나타나는 신호. 그러면 저점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만약에 올라가면요, 예, 또 엄청난 변동성 생기는 아래로 폭락하는 그런 시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상당히 중요한 대단한 중요한 변곡 구간에 와 있다. 자, 누가 이렇게 분석해 주나요? 네, 빅스 비슷한 건 아니고요. 자, VBIX 얘가 좀 비슷하네. 그다음에 스큐 2% 올랐지만 살짝 반등 나온 거다. 반등 나온 거죠. 네, 전체 큰 하락에 대한 살짝 반등.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QQQ입니다. 자, 얘도 전 고점을 향해서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턴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예, 과매수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뭔가 조금만 톡 터지면 끝날 것 같고요.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살짝 페이크 모션일 가능성이 높고 나스닥입니다. 자, 엄청난 센 반등이 나왔지만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온 상태에서 지금 더 상승할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6월 17일까지 마이너스 3%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 떤다? 그러면 대공황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500이 아니라 반도체 지수죠. 아까 반도체 보셨죠? 어땠어요? 분위기가? 거지 같았죠? 반도체는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 이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글로벌 주요 리스크는 경기 침체 이슈입니다. 영향이 엄청나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롱쟁이들, 벌레들 잘 들어봐. 이거를 인식을 안 하고 있으면 결국엔 골로 가는 거죠. 얘가 지금 작년 3월부터 해서 무려 66%가 빠졌어요. 살짝 반등 나온 걸 갖고 상승이라고 우기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가리에 총 맞거나 눈깔이 삐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상승이라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된다? 그냥 골로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반도체 지수입니다. 오늘 어때요? 상승도 못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44%가 빠졌어요. 반도체 지수 ETF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 걸리는 상황이고요. 200일이 휘었죠. 무슨 뜻이에요? 하락 추세란 얘기입니다. 200일이 휘었다는 얘기는. 이거 돌리려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멈췄죠? 여기 이제 고점 도전하겠지만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자, 42% 폭락하고 반등이 나온 상태죠. 주봉에서 한번 피보나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딱 걸렸죠. 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고점 저점 되돌림 61.8% 정확하게 찍었어요. 조만간 대변곡이 있다. 더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항상 두 가지 제가 얘기하죠. 폭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벌레들은 항상 얘기하죠. 너가 계속 틀렸으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 맞았죠. 자, 그러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칸버블을 재현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지금 폭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죠. 못 가죠. 이런 상황들. 지금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S&P 500과 이게 뭐냐면 대공황 때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근데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네. 요거는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 다우는 여기 딱 걸렸네. 지금 다 가는 장세인가요? 아니요. 절대 안 갑니다. 좋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현금과 실물 금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분석은 금은 제가 아주 매일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심의 골드 엔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장마감 시황도 녹화 영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저녁 라이브 때는 또 뵐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